자, 통정입니다. 자, 페이지 67페이지. 자, 현재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를 만나고 있는데 전 시간에 요게 한 거예요. 비진입 표시. 자, 이제 요기예요. 통정어휘 표시. 자, 비진입 표시는 107조였고요. 107조. 통정어휘 표시는 108조입니다. 108조. 자, 여기서 통정을 했다는 거는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합의. 요게 통정의 뜻이에요. 통정. 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정이 통했다. 이게 통정이에요. 정이 통하려면 혼자서 통해요? 둘이서 통해요? 둘이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를 해가지고 허위로 뭔가를 했다는 거죠. 허위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허위로 하면 안 되죠. 에? 허위로 하면 안 되지. 허위로 진짜로 해야지. 허위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무효로 처리해요. 허위로 하면. 허위로 하시면 그냥 무효예요. 왜 무효입니까? 그냥 바로 무효라고 합니다. 108조에서. 자, 108조 1항 보세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계약을 진짜로 했습니다. 허위로 했습니다. 허위로 했다는 거죠. 허위로. 무효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무효로. 자, 어떤 거라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금전 채권자예요. 금전 채권자. A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갑은 금전 채무자죠. 채무자. 돈을 갚으셔야 돼요. 지금 사장님. 지금 갑이 A한테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거죠. 사업이 힘듭니다. 그러면은 갑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집. 사업이 힘들어져가지고 10억을 못 갚고 있으니까 집을 팔아갖고 이 돈이라도 갚아줘야 돼요? 아니면 집을 빼돌려야 돼요? 이거라도 팔아서 갚아줘야 돼? 집을 빼돌려야 돼? 빼돌려야 됩니까? 네, 빼돌려야 되죠. 빼돌려야 돼요. 집을. 왜냐면 집에 자식들하고 와이프랑 살고 있어가지고 이 집을 어떻게든 빼돌려야 돼요. 팔면 안 되죠. 진짜로 팔면 안 되지. 집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따라서 갑은 이 집을 내 명의로 해놓으면 이 채권자 쪽에서 갑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가 들어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압류를 막기 위해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처남이었던 거예요. 처남. 일단 우리 집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일단 명의를 옮기자. 여기로 옮기자는 거예요. 이렇게.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진짜로 매매를 하자. 허위로 매매하자.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꾸미자는 거죠. 원래 등기 넘길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넘길 때는 원인된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 신청할 때. 근데 이 매매 계약서가 진짜 계약서다. 허위로 작성된 거다. 허위로 작성됐다는 거죠. 진짜로 매매하는 거 아니죠. 이게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허위로 했다.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통정 허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108조에 의해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는 거예요. 통정허위 무효. 그럼 원인된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계약이 무효죠. 계약이 무효. 결과도 무효가 돼요.
따라서 소유자가 누구죠? 집이 누구 거죠? 갑고예요, 을고예요, 집이? 갑고예요. 무효니까. 무효라는 거는 등기는 했지만 물권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소유자가 여전히 갑인 거예요, 소유자. A가 바라봤을 때, A가 갑과 을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의심되죠? 의심이 되죠, 의심이. 너무 절묘하거든. 아니 내가 압류를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새 팔렸다고? 물론 서류만 봐가지고는 갑하고 을이 매형 처남 사이인지는 모르죠. A가 몰라요. 근데 의심은 되는 거지, 의심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A가 너네 통정한 거지. 너네 통정한 거지? 라고 물으면, 너네 허위로 한 거지? 라고 물으면, 갑과 을이 통정이라 그래? 진짜라 그래? 허위로 한 거라 그래? 진짜로 한 거라 그래? 진짜라 그러지, 갑과 을은. 그죠?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 너네 통정 맞잖아를 A가 입증하면, A가 입증을 하면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이 통정에 대해서 행사하게 되면은 이 명의를 말소시키고 갑한테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채권자 취소권이라 그래요. 우리민법 40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민법 406조에서. 근데 현실의 채무자들은요, 대부분 허위로 할 때 허위로 매매를 잘 안 해요.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얘가 실제 내야 되죠. 왜냐면 공무원은 어차피 등기 넘기는 거니까 공무원 서류 보고 이렇게 등기해주죠. 근데 어쨌든 얘는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를 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현실의 대부분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인데 갑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야 처남 이 집을 허위로 매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줄게, 이렇게 안 하고 현실은 주로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해요. 그럼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합니다, 근저당권 등기합니다? 근저당권 등기하는 거예요, 을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한다는 거지, 을 명의로. 이렇게. 허위로 매매를 했든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했든 다 통정이에요. 통정을 한 거지. 그럼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라고요. 이거 반사회예요, 반사회 아니에요? 반사회? 아니죠. 반사 아니죠? 반사 아니죠. 통정이지, 통정. 허위로 한 거지. 무효지, 무효지. 이렇게. 그럼 어쨌든 채권자는 의심을 하죠, 채권자는. 그래서 이 채권자 쪽에서 허위로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하려면은 얘네들이 가짜로 했다는 걸 입증하셔야 돼요. 입증에 성공하면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하도 돈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하도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5천만 빌려줄게, 5천만. 빌려준 거죠, 이렇게 돈을. 채권자죠, 채권자. 돈 빌려줬다고요. 그냥 빌려줘야 담보 달라 그래요. 담보 달라고 해야 되죠? 5천 큰 돈이니까. 너 집 있지? 너 집 있지. 그럼 여기다 근저당을 설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를 했던 거예요. 5천만 원 빌려주고.
이해되세요? 등기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 저한테 돈 빌린 다음에 바로 파산을 해버리더라고요. 파산 신청을. 그러면 A가 갑을 바라봤을 때 갑이 지금 재산 은닉하는 걸로 보여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얘가 지금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바로 파산 신청해버리니까 이 A가 바라봤을 때는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허위로 한 걸로 보여져. 허위로 한 걸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 A가 갑하고 저한테 통지서를 소송 제기해가지고 법원에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A가 주장하는 건 이거죠. 당신들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진짜로 한 거다, 허위로 한 거다. 너네들 허위로 한 거야. 너네들 허위로 한 거야. 허위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채권자 지위에서 뭐를 행사하겠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거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거니까 너 근저당 말소할 준비해.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죠. 소송 인생이. 근데 저는 갑하고 허위로 한 거예요? 진짜로 한 거예요? 진짜로 한 거예요. 진짜라고 진짜 이거. 통정 아니라고. 에? 통정이라고 통정 아니라고. 통정 아니 진짜야 진짜. 이게 진짜 계약이에요. 진짜 계약이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죠. 무슨 자료가 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돈을 진짜로 빌려줬다면 통장으로 이체시켰겠죠? 이체 내역이 있잖아요. 이체 내역 있습니까? 예, 이체 내역 있지. 이체 내역이. 난 당당한 남자지. 이체 내역이 있어. 이거 진짜라는 입증 자료죠. 네? 이게 증거 자료, 입증 자료. 이걸 A한테 알려줘도 A는 소취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괴롭히려고. 열받으니까. 그죠? 여기 서울이었거든요. 서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A한테 시간 끌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판사님이. 당신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하고 싶으면은 갑하고 을이 가짜로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해보시라는 거죠. 상황이 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판사님이. 그리고 판사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허위로 한 게 아닌 걸로 보여지니까 시간 끌지 말고 소취하라고 하더라고요. 판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서울에서. 그때 전 어렸어요. 순수했고 착했어요. 판사님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저를 보면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너 돈 빨리 받아야 되는데 고생. 그래서 이제 취하를 했던 거죠. 네,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뭔 얘기가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정에서. 단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밑에 의를 보세요. 의. 자, 지금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의. 첫째 줄. 통정의 표시란 통정을 함으로써 하는 진이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다. 자, 둘째 줄 오른쪽. 이런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가장행위를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예를 들어 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짜고 의사 없이 소유권만 넘겨두는 거, 명의만 넘겨두는 거다. 뒤로 넘기세요. 양보하로 3번 효과. 양보하로 3번 효과. 당사자 사이의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무효라고 되어 있죠. 기억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무효예요. 통정을 하셨습니까?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기 때문에, 통정이 무효기 때문에 처남한테로 등기를 옮겨놨더라도
원인이 무효라서 결과도 무효라는 거지. 그래서 누가 소유자라고요?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여기서 갑이 돈 다 갚으면 10억을 다 변제를 해버리면 이제 A는 이제 자기 갈 길 가겠죠? 돈 다 받았어. 돈 다 받았으니까 자기 갈 길 가세요. 이제 빠이빠이 안녕. 채권자 안녕. 그럼 채권자가 뭐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일 없죠? 다 해결한 거죠 이제. 해결한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해결했으니까 집을 찾아와야 되겠죠? 현재 집이 처남 명의로 집이 돼 있기 때문에 처남의 명의로 집이 돼 있기 때문에 갑이 처남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돌려줘. 돌려줘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야 할 수 없어요? 응?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할 수? 네. 통정은 반사회적이다 반사회가 아니다. 반사회가 아니다. 자 그러면 반사회가 아니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행한 후가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반사회적 행위가 맞으면 불법 원인급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만약에 반사회가 맞으면 불법 원인 급여가 맞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반사회가 맞으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 반사회가 아니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계약이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무효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무효니까.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자, 갑과 을이 뭔가 계약을 했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을 했어요. 좌우지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고 을한테 계약을 통해서 등기도 넘겨줬어요. 자,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원인이 무효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등기 받은 거는 정당한 이득이다, 부당한 이득이다. 이게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을 을이 먹어야 돼요? 을이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갑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돼요? 안 돼요? 되지. 이게 무효의 원칙이에요.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예? 이게 무효의 원칙이라고요. 이게 바로 무효의 원칙. 근데 무효는 예외도 있어요. 무효의 예외. 만약 이 계약이 무효가 된 원인이 그냥 무효가 아니고 반사회 무효면, 반사회적으로 무효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효가 나올 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로 푸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위에 게. 근데 반사회에서는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래요, 여기서만.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 근데 반사회가 앞에 있잖아요. 반사회가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밑에 걸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파란 색깔로 쓰고 이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거를 원칙이라고 인식하고 무효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네? 라고 해버리면 이제 망합니다. 그럼 논리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단추 잘못 끼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통정 같은 경우도 지금 반사회니까 반사회 아니니까 반사회 아니라는 거죠. 반사회가.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다 을이 팔아먹는다. 팔아먹어요. 팔아먹어요. 제3자한테 넘어가요. 병은 갑과 을이 허위로 매매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의의 제3자라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 병. 통정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호받아, 얘가. 보호받고 이게 유효가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제3자를 상대로, 갑이 제3자를 상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죠? 유효라서요. 유효라서 무효 주장을 못해요. 네. 자, 그럼 갑이 을한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을한테는 왜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무효라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통정했을 때 통정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해도 돼요. 무효가 맞거든요. 야, 우리 통정했던 거 있잖아, 천암. 무효야. 그러니까 빨리 집 내놔, 빨리 무효니까 이 양반아. 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3자한테 딱 넘어가는 순간 무효였던 게 유효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무효를. 왜? 유효니까.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통정이 유효다, 무효다? 통정이. 무효지, 무효. 근데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가는 순간 유효로 바뀌잖아요. 따라서 이 무효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무효라는 거죠, 이게. 이게 상대적 무효의 뜻이에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습니다. 예. 자, 이때 제3자는요, 첫 번째. 선의로 추정돼요. 선의로 뭐가 돼요? 추정. 공간이 없어서 좀 지울게요. 선의로 추정된다.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입증 책임 없어. 입증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무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무과실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선의만 있으면 보호받는다는 거죠. 자, 이제 책에서 내용 좀 확인해 보죠. 자, 68페이지입니다. 지금 효과 보고 있습니다. 기역, 무효.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아직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불법은 아니다라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이죠. 반사회가 아닙니다. 자,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돌려줘. 가능해요?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69페이지. 니은을 확인합니다. 니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을 해야 됩니다. 통정 파트에서 등장하는 우리 채권자들은 금전 채권자들입니다. 자, 첫째 줄에 허위 표시가 무효지만 406조 요건에 해당된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제3자에 대한 효력.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내려가서 기읍. 선의란 알지 못한 거다. 선악에 대한 입증 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줄 치세요. 악의를 주장하는 자, 줄 치세요. 쓰세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뭐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칠판에서의 갑을 말하는 거예요. 갑. 처남 집을 돌려줘. 근데 집을 들고 있었어. 집을 팔아먹었어. 팔아먹은 거지, 집을. 나쁜 놈이. 그리고 병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거죠. 선의 제3자. 그러면 갑이 이 집을 찾아오려면 이걸 무효로 만들어야 돼요. 무효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로 만들려면은 제3자가 너 알고 있었지. 너 알고 있었잖아. 를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면 악의로 바뀌어서 무효로 바뀌어. 그럼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갑 쪽에서 병이 악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 스스로가 나 선인데요? 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라는 걸 물었을 때 선의가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한테는 입증 책임이 있다고 없다고? 병한테는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병한테는. 입증 책임은 갑이 진다는 거예요. 갑이. 선의가 추정돼서 그런 거예요. 니은 내려갑니다. 무과실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보호받는다? 선의만 있으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무과실 필요 없다. 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시고요. 70페이지 넘어오세요. 밑에 쪽 양괄호 5번에 은닉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자,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은닉행위라는 게 나온다. 자, 은닉행위를 설명드리면서 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은닉행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사위 네가 참 열심히 저기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증여를 할게. 내가 저기 상가를 증여할게. 상가. 그럼 거절해요, 받아요? 받아야죠. 그죠? 바로 받아요. 받겠다고 그래야죠. 증여하겠다는 거죠. 증여하겠다는 거. 근데 이러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등기 옮길 때는 명의를 옮길 때는 허위로 매매한 걸로 꾸미자. 허위로 매매한 걸로 가짜로 꾸미자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를 옮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매매를 했다는 건 허위로 작성한 거니까 이거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니까 가장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근데 증여를 하기로 합의한 건 효력이 있어요. 이거는요 숨어 있거든요. 은닉 숨어 있는 행위예요. 이거는 유효라는 거예요. 은닉은. 따라서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 등기가 유효가 돼요. 결과가 바뀝니다.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되기 때문이에요. 요게 달라요. 지금 요 오른쪽에서는 갑하고 을이 허위로 매매를 했잖아요. 여기서 허위로 매매를 했다는 건 가장매매 했다는 겁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 그럼 가장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원인이 무효니까 결과도 무효죠. 맞나요? 원인이 무효니까 결과도 무효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갑이 을한테 실제로 소유권 넘길 생각이 있다, 없다? 실제 넘길 생각이, 소유권 넘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형식은 가짜로 한 거지만, 매매를 가짜로 한 거지만 증여는 진짜죠. 이건 진짜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이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숨어있는 증여는, 요 은닉은 진짜죠, 이거는. 요거는 진짜라는 거지, 진짜.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요, 유효로. 그럼 여기서 을이 병한테 팔면, 제3자한테 넘어가면, 이때 제3자는 얘가 뭐 선이든 악이든 이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유효해요. 왜냐하면 을이 그냥 지가 지 걸 판 거니까 이 결과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통정만 했을 때는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제3자가 선이어야 되잖아요. 선이어야 유효죠. 근데 은닉 행위에서는 선악불문이라는 거죠. 책 보겠습니다. 양괄호 5번 은닉 행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감추어진 특정의 행위를 위해서 진위가 없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이면의 진실한 행위. 자, 여기서 첫째 줄에 진위가 없는 의사표시는 가장매매 말하는 거예요. 쓰세요. 가장매매. 이게 허위라는 거죠. 허위. 가장매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진실한 행위는 뭐죠? 은닉된 증여예요. 증여 합의는 진실이에요. 뭐가 진실이라고요? 증여하겠다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예를 들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외부에다가는 매매를 한 것으로 가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정한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라고, 무효라고? 증여는 그건 유효라고요. 그럼 결과가 유효야, 무효야? 결과가 유효가 돼, 결과가.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좀 쉬었다가 뒤에 차고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